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 10일이죠.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은 거의 11시, 밤 11시 35분이에요. 오늘 10일이 지나기 전에 얼른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어제에 이어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의 조건 읽어드리에요. 오늘은 4장 부분, 사업자 후원 부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자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제시한 일정 기간과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경험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신규 사업자가 탄생하는 것이 녹록치 않으므로 한 명 한 명을 마음 깊이 존중해야 합니다. 초보 사업자를 프로 사업자로 키우려면 후원이 필요하며 그것도 반드시 각자에게 알맞은 후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립을 위한 후원. 초보 사업자에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하다. 물론 사업자 준비 과정 동안 스폰서의 후원 아래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로 자립할 만큼 풍부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후원은 사업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후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점차 프로 사업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특히 초보 사업자에게 수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도 생각이 수만 번 바뀐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사업자는 상황에 따라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가령 신규 소비자 한 명을 모집해 금방 성공할 것 같은 느낌에 빠져들었다가도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면 금세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초보 사업자가 고비고비를 잘 넘기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그 고비를 잘 넘기도록 후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은 자립을 위한 좋은 후원의 예입니다. 자립을 위한 좋은 후원의 예. 첫 번째, 초보 사업자 상일 씨는 부푼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는 남보다 일찍 출근해 책을 읽습니다. 몇 분 지나자 상일 씨의 스폰서인 호일 씨가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상일 씨 첫 출근 축하해요. 드디어 정식으로 사업자가 되었군요. 그동안 고생 많았네요. 상일 씨는 스폰서의 환대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던데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총일총일한 상일 씨의 눈빛을 보며 후일 씨는 참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와 함께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생각이 바뀌므로 제가 그 고비를 잘 넘기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는 자신도 겪어본 것이므로 후일 씨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화는 곧바로 하루 스케줄 점검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폰서인 후일 씨는 자신의 하루 일정을 상일 씨에게 알려주고 같이 움직일 곳과 행동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일 씨를 위해 함께 새로운 사람을 컨택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한 달 동안 바늘과 실처럼 함께 행동했습니다. 상일 씨는 후일 씨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고 후일 씨도 상일 씨의 신규 컨택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이제는 둘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채는 멋진 팀이 되었습니다. 후일 씨가 사람을 만날 때면 상일 씨는 옆에서 존경 어린 눈빛으로 예의를 지켰고 상일 씨가 새로운 사람을 컨택할 때면 후일 씨는 곁에서 용기를 돋아주며 팁을 주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낸 상일 씨는 남보다 빠른 결과를 얻습니다. 후일 씨는 그 생활 그 자체가 후원이었고 상일 씨는 그와 함께 그것을 즐기는 친구였습니다. 자립을 위한 좋은 예. 두 번째, 이제 막 사업자가 된 한기 씨는 각오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스폰서와 동행하기로 한 약속을 따라 한기 씨는 스폰서인 인재 씨와 함께 움직일 계획입니다. 오전에 스폰서와 함께 사업 설명 강의를 들은 그는 점심 이후 미팅 약속이 있는 스폰서를 따라 나섰습니다. 스폰서는 가망 사업자를 만나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하고 초대할 예정입니다. 한기 씨는 스폰서 옆에서 그가 하는 것을 지켜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미팅이 잘 끝난 뒤 스폰서는 인근의 상점가로 한기 씨를 데려갔습니다. 다음 미팅까지 3시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기 씨 시간이 좀 있으니 여기서 신규 선택을 하고 갑시다. 그때 한기 씨는 머뭇거리자 스폰서는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냥 저만 따라오시세요.
제가 하는 걸 보고 할 수 있으면 시도해보는 겁니다. 한기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이런 컨택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시도하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스폰서님. 저는 옆에서 스폰서님이 하는 것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스폰서는 필요한 물건이 있다며 관련 상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고른 스폰서는 계산을 하러 계산대로 갔습니다. 한기 씨는 스폰서의 뒤를 따라갔지요. 그때 계산을 끝낸 스폰서가 상점 주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상점 주인은 금시초문이란 듯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듣지 못했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점포 사업인데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1인 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유통사업이에요. 사장님은 무점포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만든 독창적인 제품을 유통시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상점 주인은 스폰서의 진지한 설명에 집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화는 5분 정도 이어갔지요. 마지막으로 스폰서는 상점 주인에게 자료를 하나 건네주며 다음에 또 들리겠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스폰서는 미소를 지으며 한기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기 씨,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한기 씨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스폰서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직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런지 말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네요. 스폰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연습과 행동을 반복하자 금세 익숙해지더라고요. 한계 씨도 저처럼 연습하고 행동하면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옆에 있잖아요.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스폰서에게 들으니 한계 씨는 한결 용기가 생겼습니다. 스폰서와 한계 씨는 함께 세 곳을 들러 신규 컨택을 한 뒤 다음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사업자는 누구나 고비를 겪습니다. 그 고비는 특히 사업 초기에 많은 편입니다. 이때 전폭적인 후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폰서와 팀은 아낌없는 후원으로 초보 사업자가 고비고비를 현명하게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거창한 말보다 용기를 주는 작은 칭찬, 통행 전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초보 사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최고의 후원입니다. 자세를 바로잡은 후원. 자세가 좋으면 결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 자세가 좋은 학생은 우등생이 됩니다. 또 업무 자세가 좋은 직원은 우수 직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사업 자세가 좋은 사업자는 우수 사업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수 사업자를 훌륭한 리더라고 칭하는데 훌륭한 리더는 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좋아 남보다 빨리 성공을 거둡니다. 이런 이유로 성공자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자세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좋은 자세는 언제부터 갖춰야 할까요? 성공자들은 이 질문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성공을 위해 우리는 사업 초기 6개월 동안 좋은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그 6개월 동안 잡은 자세가 사업 평생을 좌우하니까요. 지금부터 자세를 바로잡는 좋은 후원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로잡는 좋은 후원의 예, 첫 번째. 투덜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온 마리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을 본 히라 씨는 옆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마리 씨, 무슨 일 있어요? 마리 씨는 스폰서인 히라 씨는 그녀가 한숨을 쉬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유가 있어 근처에 신규 컨택을 하러 나갔는데 거절만 당하고 돌아왔어요. 왜 저는 사업이 잘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히라 씨는 마리 씨의 외모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슬쩍 미소를 짓더니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신규 컨택을 나갈 때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고 옷은 투피스 정장으로 입고요. 여기에다 구두를 신고 핸드백을 들고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리 씨는 무언가 특별한 묘책이라도 들려줄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머리와 옷 타령을 하자 스폰서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질문을 합니다. 왜요? 제 모습이 이상한가요?
저는 편안한 옷을 입고 편한 복장이 상대방도 편하게 해줄 것 같아서 이렇게 입은 건데요. 히라 씨는 작정을 하고 물었습니다. 마리 씨, 물론 편한 복장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가십거리처럼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좋은 사업인가요? 마리 씨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네트워크 마케팅은 동네 아줌마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동네 아줌마처럼 하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편하게 사업을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외모와 복장으로 편하게 보이면 오히려 상대가 마리 씨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이해 가나요? 스폰서의 말에 따라 마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제 외모와 복장이 문제가 있는 거군요. 스폰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외모와 복장은 마리 씨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디까지나 사업입니다. 마리 씨는 그 사업을 전하는 사업가고요. 그러려면 사업가다운 복장을 갖추고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마리 씨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스폰서는 잠시 침묵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마리 씨는 모델이나 다름없어요. 그것도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탑 모델입니다. 깔끔한 복장, 절제됨, 그리고 간결한 말투로 상대방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의 첫인상은 처음 5초 안에 결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첫인상이 거의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마리 씨는 단정한 외모와 복장에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지금 마리 씨와 함께하는 파트너를 보세요. 어떤 외모와 복장을 하고 있어요? 마리 씨는 자신과 비슷하게 외모를 가꾸지 않고 편한 복장을 입고 다니는 파트너 진시 씨를 떠올렸어요. 그러고 보니 저와 스타일이 비슷하네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폰서는 자신의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리 씨.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는 복제가 중요한데 마리 씨도 모르게 좋지 않은 점을 복제되고 있어요. 마리 씨는 진시 씨가 사업을 잘하길 바라죠? 그렇다면 100마디 조언보다 단 한 번이지만 사업가다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후원입니다. 마리 씨는 스폰서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세를 바로잡는 좋은 후원 두 번째, 회령 씨는 전직이 세일즈 응원으로 그 능력이 살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제품 전달에 탁월한 솜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술에다 상대를 대하는 매너가 출중해 팀에서도 그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혜령 씨는 좋겠어요. 매달 매출이 높으니 소득도 많겠네요. 이런 말을 들은 혜령 씨의 어깨는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쉽게도 그녀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스템에 참석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스폰서가 혜령 씨를 불렀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없던 스폰서가 조용히 자신을 부르자 혜령 씨는 다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스폰서님, 무슨 일이 있나요? 갑자기 부르시니. 혜령 씨가 마주 앉자 스폰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령 씨, 네트워크 마케팅과 세일즈의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폰서의 뜬금없는 질문에 혜령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답을 기다리던 스폰서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나 그리고 우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일즈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혼자 할 때와 10명이 나눠서 할 때 어느 쪽이 더 쉽고 빨리 끝낼까요? 혜령 씨는 스폰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답이 뻔했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10명이 나누는 게 좋죠. 맞습니다. 같은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10명이 나눠서 하면 일이 훨씬 더 빠르고 쉽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100이라는 일을 10명이 10씩 나눠서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100이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비자 유통망을 키워가는 일이죠. 혜령 씨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스폰서님,
저는 지금 그 100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스폰서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제품을 써보고 제품 경험을 기반으로 소비자 회원을 모집하지요. 그 회원 중에 나와 같이 제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키워내고요. 결국 우리는 마니아 소비자이자 동시에 사업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일즈 기술이 아닌 사업자를 키워내는 팀워크지요. 혜령 씨는 스폰서의 말이 자신을 꾸짖는 것처럼 들려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혜령 씨 표정에서 그걸 읽어낸 스폰서는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혜령 씨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와 함께 더 큰 일을 하고자 말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제품 전달은 필수예요. 혜령 씨는 그 부분의 전문가이니 그 노하우를 팀과 파트너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옆에서 혜령 씨가 훌륭한 강사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훌륭한 강사 되고 싶죠? 뜻밖의 질문에 혜령 씨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강의는 평소에 혜령 씨가 늘 하고 싶어 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혜령 씨, 우리 함께 그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기회를 만들려면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강사에게는 전문성이 있어야죠. 무엇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반적인 것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시스템에 참석하세요. 그럼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혜령 씨는 금세 마음이 들떴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이때 스폰서는 또 다른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혜령 씨가 시스템에 참석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첫째, 혜령 씨의 목표를 이루고, 둘째, 파트너가 시스템에 동참할 것이며, 셋째, 팀워크를 발휘해 큰 사업팀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시스템은 100의 일을 10명이 10씩 나눠서 멋진 결과를 내도록 해줍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고비가 오기도 하는데 시스템은 혜령 씨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이 에너지를 충전해 고비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혜령 씨는 시스템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수업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스폰서의 설명을 듣고 그녀는 시스템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을 알아챘는지 스폰서는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혜령 씨, 우리의 시스템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장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사업 성장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장입니다. 누구나 이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들어와 함께하면 누구나 성공이 가능합니다. 혜령 씨, 저와 함께 그 멋진 능력을 활용해 시스템을 키워봅시다. 스폰서의 제안에 혜령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대의 자세를 받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동참하려 한다면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서로의 마음이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후원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장점을 살려주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사업자의 자세를 논할 때 대놓고 잘못을 지적해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대를 위해 소를 내려놓도록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시스템으로 활용하면 사업자의 공동 목적인 유통망 확장, 프로 사업자 육성을 통한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팀 시스템은 사업 자세가 완벽한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원천입니다.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후원. 팀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전 경기 선수들은 한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노를 저어가듯 공동 목표를 공유하며 한 방향으로 정렬해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사업자의 공동 목표는 소비자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자 부를 획득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까닭이죠. 팀워크를 극대화하면 좋은 후원은 팀의 비전과 팀원 각자의 꿈을 연결해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팀과 내가 함께 성장합니다. 다음은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좋은 후원의 예입니다. 팀의 리더 창원 씨는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팀 전체가 한데 모여 함께 보물지도를
만드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시간에 맞춰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창훈 씨는 보물지도 제작에 앞서 강단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께 우리 팀의 비전을 명확히 알리고 그것이 우리 여러분의 꿈과 하나가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팀의 비전은 동행으로 꿈 실현하기입니다. 그다지 특별한 문구는 아니지만 이 비전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각자의 자신만의 꿈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겠죠. 만약 서로의 꿈을 공유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단히 말해 동행은 매우 즐거워집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두 꿈을 이루고 싶을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작성하고 발표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통적인 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 꿈들을 공유해봅시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 나아가 그것을 취합해 우리가 팀으로 어떻게 할지도 정해봅시다. 그 방법을 모으면 우리 팀은 나아갈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재료를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저는 벌써부터 행복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의 인사말이 끝나자 팀원들은 모두 보물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사말을 끝낸 리더 창원 씨도 자신이 준비해온 재료로 보물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죠. 약 2시간 뒤 그들은 각자의 꿈을 발표했고 모든 과정은 팀에서 준비한 촬영기로 촬영을 했습니다. 꿈 발표가 끝나자 각자가 생각하는 실천, 방법을 이야기했고 그 내용은 그대로 칠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된 팀원들은 5가지의 신체사항을 정리했죠. 마무리할 순간이 오자 창원 씨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 질문이 나오자 모든 팀원들은 좋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창원 씨는 밝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유한 꿈은 사업을 강력하게 동기부여해 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꿈을 잘 알아요. 각자가 꿈을 이룰 때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꿈을 이룬 사람들은 꿈이 같은 사람의 성공 조력자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팀을 성공으로 강하게 이끌 것이에요. 동행으로 꿈 실현하기, 우리가 팀으로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오늘 만든 보물지도를 집에 꼭 걸어두고 사진을 찍어 현관 앞에 마련한 보드판에 붙여주세요. 보물지도를 붙인 보드판은 우리 사무실에도 걸어둘 것입니다. 우리 팀의 최고의 보물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팀워크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더 자라나고 견고해집니다. 그럼 올해 팀의 리더는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올바른 후원입니다. 팀을 만드는 후원. 일반적으로 몇 명부터 팀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2명부터입니다. 사실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시작할 때부터 팀으로 시작하는 셈이에요. 정보를 준 스폰서와 내가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면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팀원으로 사업에 동참했는데 팀을 만들어야 한다니 어딘가 논리는 맞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말에도 다른 뜻은 담겨져 있어요. 문제는 생각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데 있죠. 초보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팀원을 찾아다닙니다. 과연 누가 나와 함께 팀을 이뤄 사업을 할지 궁금해하며 열심히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팀을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자신과 함께하는 스폰서를 활용해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미안해할 필요도 없이 스폰서에게 확실하게 후원을 받아가며 팀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팀을 만드는 좋은 후원의 예를 살펴봅시다.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승리 씨는 파트너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변에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강의를 듣고 오손도손 식사를 하는 모습이
한없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승리 씨가 스폰서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스폰서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승리 씨, 무슨 일이 있어요? 승리 씨는 자신의 입장을 장황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들은 스폰서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누구나 승리 씨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 생각을 말했을 때 스폰서님께서는 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승리 씨는 지금 자신에게 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승리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머리로는 분명 있는 것 같은데 그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듯 했기 때문이에요. 대답을 기다렸던 스폰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 팀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생각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승리 씨가 직접 만든 팀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승리 씨를 위한 팀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말에 승리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바로 사장님의 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나의 스폰서님, 그리고 그 스폰서의 스폰서님이 팀이라는 팀이 이미 승리 씨에게는 만들어져 있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승리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늘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해 다른 팀을 무척 부러워했는데 막상 팀이 있다니 안도감이 들었던 거죠. 승리 씨, 우리와 함께 팀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함께 준비하며 한 명, 두 명 만들어 봅시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렇게 승리 씨는 스폰서와 의기투합해 팀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승리 씨는 일찌감치 스폰서와 아침 회의를 했고 소개 마케팅으로 네트워크를 키워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스폰서가 승리 씨와 함께하는 승리 씨는 반드시 큰 팀을 이룰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내가 모집한 팀원이 없으니 내겐 아직 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 내게 곧바로 팀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팀원으로 동참해 그 팀의 기반으로 내 팀을 만들어가는 거죠. 각자의 사업자가 이런 생각을 공유한다면 금세 엄청난 규모의 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책 읽기가 좀 늦었습니다. 결국 9월 11일 하루가 넘어갔네요. 네, 9월 11일 잠시 후에는 제5장 호언씨 속지에 대해 상황을 읽어드리며 이 책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의 조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